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번에 M4 맥북 프로 시리즈가 리뉴얼되면서 M4 프로 이상부터 썬더볼트 5가 최초로 탑재됐죠. 썬더볼트 5를 기다려온 유저로서 오늘 주요 변경점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반가운 건 대역폭입니다. 썬더볼트 3와 4 모두 40GBps였는데 80GBps로 2배 증가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썬더볼트를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이잖아요. 이전보다 더 많은 포트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면서 또 개별 포트도 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역폭 증가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연결 제약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썬더볼트 5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기도 해서 제가 뒤에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PCIe 전송 속도도 64GBps로 2배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썬더볼트 eGPU 연결은 PCIe 전송 속도 제약과 썬더볼트 규격의 오버헤드 발생으로 인해서 대략 20에서 30% 정도 성능 저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큐링크 규격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었죠. 썬더볼트 5가 되면서 지금 많이 시들해진 eGPU 시장을 다시 붐업시킬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PCIe 전송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외장 저장 매체의 전송 속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 외장 저장 매체는 썬더볼트 포트의 단일 기기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재도 대역폭이 그렇게 모자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썬더볼트 5는 새롭게 디스플레이 포트 2.1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썬더볼트 5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맥북 프로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인텔 에로레이크를 조립하면서 썬더볼트 5를 갖고 있는 메인보드로 교체하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큰 투자를 하는 배경에는 성능 향상에 대한 니즈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연결에 대한 부분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프로 XDR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좀 추가로 작업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데 이미 6K 해상도의 프로 XDR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30GBps를 훌쩍 넘는 대역폭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번에 맥북 프로로 교체하면 프로 XDR 디스플레이 2대를 데이지 체인으로 하나의 썬더볼트 5 포트에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범용적인 4K 144Hz 모니터는 단일 포트에서 무려 3개 연결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최대 5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등 연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범위와 주사율 옵션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 연결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분들은 앞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어요. 썬더볼트 5 단일 포트로 4K 144Hz 모니터 3대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K 144Hz SDR 모니터의 대역폭은 한 대당 약 36GBps, 그러니까 세대면 108GBps의 대역폭이 필요한데요. 이 숫자는 썬더볼트 5의 대역폭인 80GBps를 상회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연결 스펙을 들으면서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썬더볼트 5의 대역폭 부스트 기능 때문인데요. 진짜 쉽게 설명하면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도로가 썬더볼트 5 대역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각 차선은 20GBps 대역폭을 갖고 있어서 다운스트림 80GBps, 업스트림 80GBps를 각각 갖게 돼요. 그런데 다운스트림 차선이 너무 막히고 업스트림은 널널한 상황이라면 이럴 때 썬더볼트 5는 유동적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히는 다운스트림 쪽 방향으로 업스트림 차선 2개를 할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운스트림은 차선이 6개가 되면서 120GBps를 갖게 되고 업스트림 차선은 2개로 40GBps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K 144Hz 모니터 3개의 대역폭인 108GBps를 상회할 수 있게 돼요. 디스플레이 신호같이 양방향으로의 동일한 대역폭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하는 게 여러모로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썬더볼트 5는 8K 60Hz 모니터 2대까지도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똑똑하죠?
썬더볼트 5의 최대 충전 스펙이 240W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썬더볼트 4가 100W였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하지만 240W는 규격의 기술적인 최대 스펙이고 우리가 이걸 당장 썬더볼트 5 포트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썬더볼트 5의 포트를 갖고 있는 호스트 기기에 240W 이상 공급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기기가 사용하는 전력, 다른 액세서리의 전력을 모두 나눠주고 나서도 썬더볼트 5 포트를 통해 240W를 줄 정도로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과한 스펙이고 이걸 구현을 하려면 충전 어댑터도 어마무시하게 커져야겠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렇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고 당장 썬더볼트 4의 100W도 부족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경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썬더볼트 케이블에 정말 100만 원은 우습게 썼을 것 같은데요. 워낙 케이블이 비싸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컨텐츠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길이에 따라서 액티브 썬더볼트 케이블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더 비싸지거든요. 썬더볼트 5의 변경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케이블을 또 사야 되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 모든 변경점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썬더볼트 3와 썬더볼트 4 케이블로 완벽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혁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썬더볼트 3 케이블을 써도 80GBps 대역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역폭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같은 케이블로 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죠. 이걸 차선을 늘리는 쪽으로 대역폭을 확보한 게 아니라 데이터 샘플링 레이트를 늘리는 방식으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속도로에서 데이터를 싣고 오는 자동차가 원래는 안전거리 10m를 두고 맞춰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썬더볼트 5는 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안전거리를 5m로 줄여서 같은 시간에 2배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솔직히 썬더볼트 4는 조금 실망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썬더볼트 5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연결성 측면에서 가장 체감이 될 것 같고요. 늘어난 대역폭과 PCIe 전송속도를 활용한 다양한 액세서리 생태계에도 큰 변화와 새로운 활용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계속 주시하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것 때문에 M4 맥북 프로를 사야 될까요? 엄청 고민하고 있긴 한데 그쵸?